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우리 증시 또 갑니다. 아니, 또 반도체는 기록을 또 써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두 종목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시면은 좀 소외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아주 강한데 뒤로 갈수록 사실 상승 타려고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매일 팔고 있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궁금한 점 랭킹쇼에서 풀어가시죠. 네, 종목 상담 함께 하고요. 또 재미난 랭킹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정도 좀 쭉 보니까 지수는 빨간불이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고, 종목 진단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321-8200번 전화 가능하고요. 유튜브 게시판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주시면 저희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권씨님. 아, 이거 오늘 장에서 약간 소외가 되실 것 같은 게 왜요? 반도체를 다 파셨대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소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반도체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쪽에서 또 수익 볼 수도 있습니다. 썬님께서는 어려운 장에 반도체 2번이나 수익 주셨네요. 와. 이렇게 반도체로 금산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주창님께서도 KC텍 수익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 안 계신데 그렇지만 미리 이렇게 또 인사를 올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강사님 오셨고요. 주식 팽팽이님. 저는 팽팽이? 땡땡인 줄 알았더니 팽팽이. 예. 팽이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 오셨는데요. 권씨님, 태양과 바람님은 2차 전지 비중이 70%라고 하시네요. 힘 좀 더 내자.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아주 돋보였다가 힘이 약간은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죠. 오후장에 한 번 더 들어 올려주길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인데 점심 메뉴 얘기보다는 해장 얘기가 왜 이렇게 네. 많은 거예요. 지금 서당깨님께서도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 메뉴로 카레나 볶음밥이죠. 그래요? 카레나 볶음밥으로 해장을 해요? 카레 해장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야님께서는 예전에 친구랑 해장으로 피자랑 자장면 이렇게 드셨다고. 저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기 있는 게 은근히 또 괜찮더라고요. 느끼 해장, 칼칼 네. 해장 어떤 쪽이세요? 저는 예전에는 칼칼한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칼칼한 거 먹으면 속이 탈나더라고요. 순한 거, 국물을 좋아하지만 순한 국물 좋아합니다. 하얀 거, 지리 북엇국 같은 거. 오.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렇군요. 네. 각자의 또 해장의 방법이 있는데 점심시간부터 또 이쪽으로 메뉴를 잡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아님과 자작나무님, 망구님도 오셨고요. 네, 매화 반갑습니다. 친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자, 키워드 요일? 땡 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요일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화요일이죠. 왜 무슨 요일 이렇게 잡았을지 이 주제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일? 주제 띄워주시죠. 네,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이 있나요? 저기 월요일 여기 없죠? 월요일 없어요. 그러면 수요일 없고 예.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요일 제일 싫어하세요? 저 월요일이요. 왜요? 아무래도 놀다가 회사 나가려고 네. 하면, 일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싫다라기보다는 다른 날들보다 방송할 때 조금 더 긴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쉬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도 금요일날 방송이 가장 잘 되고,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오면은 게다가 주말 내내 네. 먹잖아요. 그럼 또 보름달이 떠요, 월요일은. 근데 저는 예. 참고로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계속 누적되다가 조금 하루만 더 버티면 돼, 하루만 더 버티면 돼 하면서 그게 가장 정점에 달한 게 목요일. 버티고 버텼는데도 예. 목요일이야. 근데 그렇죠. 예. 금요일이면 사실 내일이면 주말이기 때문에 예.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맞습니다. 목요일 정도 되면 그 고단함이 정점에 달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뺀 요일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 가장 스트레스 받으세요? 이렇게 둘한테 각각의 의견을 물어봐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요일을 좀 가장 기피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이 왜 없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월요일로 너무 쏠릴 것 같아서 그걸 뺐습니다. 월요병. 왠지 월요일 하면은 월요병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뻔한 전개가 될까봐 살짝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네. 실제 결과도 월요일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지금 이야기. 네. 게시판에도 보니까 월요일이 왜 없지? 어라 월요일 없다리. 망고님 월요일 네. 이렇게 다들 월요일 해주시는데 월요일 없습니다. 월요일 그래서. 제외하고 제일 힘든 날을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랭킹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종목 고민 상담 계속해서 신청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의 전반부 함께 해주실 분 이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님은 무슨 요일이 제일 네. 힘드세요? 저도 뭐 다 똑같죠. 장 열리는 날은 다 똑같고. 근데 이거 답은 대충 알 것 같은데.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일은 월요일보다 일요일일 것 같아요. 특히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은 일단 네. 나왔잖아. 이미 일요일 나왔으니. 저녁은 생으로 일주일 다 남은 거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긴 해요. 일요일이 낮에까지는 좋거든요. 일요일 밤에 슬슬 잘까 말까 할 때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억울하고 왠지 이 주말을 놓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일요일 밤을 생각하면 확실히 싫습니다. 스트레스가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예. 괜한 주제를 꺼내가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전문가님은 일요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과연 네. 1위가 일요일이 맞을지 여러분들의 목소리 계속해서 내주시고요. 네. 든든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만간진님의 종목으로 출발해 봅니다. 와, 이 종목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 게다 다소 좀 눈에 띄는 탄력이 나오더라고요. 예, FNF입니다. 네. 매수 가격은 71,000원이고요.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사신 거 아니겠죠? 오늘 원금 회복이 되신 거겠죠?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니까요. 그러네요. 이거 그러면은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참 답답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가 오늘 아주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니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FNF입니다. 네, 자, 지금 요즘 시장이 그렇죠.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게 나온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코스맥스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한 16% 정도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인데 지금 뭐 FNF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망치 부분도 향후에 지금 중국하고 뭐 조금 좀 좋아지려고 뭐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렇게 못해질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FNF나 뭐 의류 업종들 이런 쪽들이 성수기에 접어들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뭐 아웃도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 의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성수기가 겨울철로 봅니다. 그 환절기 때 이때가 가장 실적 부분들 기대되는 부분들도 가장 많아지는 그런 때예요. 자, 그리고 뭐 이 FNF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이는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시간이 한 1시 12분 정도가 되는데요. 전에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었는데요.
이때 뭐 장대양선을 세운 적이 있네요. 윗골은 좀 달긴 했지만 이때 거래량이 꽤 많았었어요. 뭐 근데 워낙 거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지금 30만 주가 거래됐는데도 과거에 보면 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FNF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못 기다릴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쭉 치고 올라갈 때, 요럴 때 좀 즐기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그 가격대는 회복한 것 같은데요. 자, 뭐 거래량이라든가 실적 나온 부분들, 요런 거를 본다라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려놓고 보통 보면 밀리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들쭉날쭉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쭉 들어 올려놓고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더 간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더 해보시고요. 한 오늘 좀 더 올라오고 내일 정도까지 뭐 조금 좋은 모습이면 한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네, 중간에 좀 양과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보유를 하면서 이 수익을 즐겨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군요. 절묘한 데서 딱 끊겨가지고 예. 일단은 보유. 거기까지 그래도 네.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에서 끊겼으면 답답할 뻔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FNF는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 지금 약간의 수익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네.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재필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서포터님 오셨는데요. 저는 토요일이지만 일요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토요일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금요일 종목 상담 후에 토일에 개장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군요. 이 증시가 개장을 해야 서포터님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사라지시는군요.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말이 스트레스다. 권씨님께서도 주부는 무조건 주말입니다. 삼식이들 뒷바라지라고 그래요. 써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보통의 직장인분들이라면 주말이 쉬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더 바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 절친이 그 학원 강사인데 네. 그 친구는 주말에 더 바쁘거든요. 그렇죠. 주말에 강의를 아침부터 몰아서. 저녁까지. 예. 그러다 보니 또 각자 또 스트레스 받는 요일이 다른 것 같은데 준호님은 뭐 굳이 고를 것도 없다. 결혼하니 딱히 스트레스 받는 요일이 없는.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는 요일이 없다는 줄 알고 제가 읽었는데 네. 아우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준호님. 어떤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 결혼의 장점을 한번 저한테 우리 설명해 주시죠. 최모님한테 예. 그리고 또 엑소냥님께서는 일요일 네. 밤에 그 스트레스 망간찌님도 동의하시면서 일요일 해질 때가 제일 무서우시다고 맞아요. 그 얘기 해주시네요. 일요일 밤 얘기도 상당히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한형래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LNC 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 56,400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네. 일단 올라올 수 있을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현재 주가가 5만 원을 간당간당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종목이죠. 고점 찍고 나서 최근에는 딱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LNC 바이오 어느 정도 앞으로 또 활약상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C 바이오는 어떤가요? 네. 자,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소외를 받았던 섹터를 고르라면 지금 제약 바이오 쪽, 요런 쪽을 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연말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있었죠.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거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90% 이상이었었어요. 패드와치에 들어가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한 60% 좀 넘는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경제 지표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움직이는 걸 봐서 역추적을 좀 해보면요. 경제 지표가 지금 셧다운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뭐 조금씩 나오겠죠. 저 해제되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주가 자체는 이 집단지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는 건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망가졌으면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올 거예요. 역으로 좀 계산 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이유로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요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일 겁니다. 자, 근데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많이 다쳐봤잖아요. 뭐 이 LNC 바이오는 매출이 전혀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약 하나에 목매고 그런 쪽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지금 뭐 1, 2분기 합쳐갖고도 조금 적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적이 잘 찍히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뭐 손절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좀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그 가격대는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47,050원이 47,050원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고 그때 45,600원을 찍은 날이 있어요. 자,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좀 밑으로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손절가부터 먼저 기억하십시오. 손절가부터 45,600원 먼저 기억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죠. 뭐 금리 인하라든가 또 뭐 이 1월 달 이렇게 되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을 거고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키 맞추기를 하려면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뭐 보유하시다 보면 첫 번째 저항선은 이쯤 여기 전고점이 있는 자리예요.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죠, 이날.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는데 여기가 이날이 그날이잖아요. 딱 거기서 저항받은 겁니다. 다음번에도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 정도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6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거기가 한번 끊어주는 자리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손절 치는 가격 이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5,6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렸는데요. 손절 라인이 중요하다. 456, 45,600원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이 라인 기억해 주시면서 이 보유 전략 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104만 명에게 조사를 한 100만 결과거든요. 명. 네. 서울대 그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대요. 자,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이니까 5위는 가장 덜 스트레스 받는 날입니다. 5위는 예상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5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수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다른 요일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토요일이 6.07점 가장 스트레스 유발 지수가 낮다고 하네요.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쉬고 뒤로도 쉬고. 예.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을 이 5위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서민 님이 게시판에 코스닥가 힘 좀 내자 네. 이렇게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코스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허. 거기에다가 지수 보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다른 네. 쪽을 자칫 놓쳤는데 지금 환율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요? 1,465원 와 있으니까 어느새 꽤나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네, 환율을 저도 놓치고 우와.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오르네요. 8원 예. 80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우리 증시 어떤 변화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셧다운 중단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약세로 전환했고요. 코스피도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2위에는 SK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 급등 훈풍으로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10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64만 5천 원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현재도 반도체 대장주는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에코프로 랭크됐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리튬주가 강세로 보이면서 이번에 에코프로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99,800원, 10만 원 선도 눈앞에 뒀습니다. 현재도 6% 급등세 유지하며 93,400원 선 거래됩니다. 4위에는 이노테크 랭크됐는데요. 상장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이어서 셋째 날까지 급등세 보입니다. 5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네카오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카카오 현재 3% 강세로 64,200원 선 거래됩니다. 6위에는 고영이 올라왔습니다. 고영은 오늘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7위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1%대 약세 보이면서 7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네이버 올라왔는데요. 네이버도 1.5% 넘는 강세 보이면서 26만 4천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9위에는 태성이 올라왔습니다. 대표가 자사주 추가 매입을 밝혔고 세계 PCB 시장의 역수출 기술력에 주목받고 있는 태성인데요. 주가는 상승 랠리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4만 1,000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장중에는 4만 4,20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0위에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올라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주가 급등세 보이면서 37,0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달고 3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삼성 SDI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도 AI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 안팎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위에는 CP 시스템 랭크됐는데요. 로봇 주차 솔루션 기대감 속에서 오늘 5,270원 선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현재는 1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G2G 바이오 랭크됐습니다. G2G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89,000원 선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노타가 올라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20% 가까이 밀려나면서 44,6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5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됐습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순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5만 4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도 7% 급등하면서 5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사이닉 솔루션 랭크됐습니다.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기술력에 주목받고 있고요. 17위에는 카티스가 올라왔습니다. 양자 암호 기반의 보안 시스템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1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에도 강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5% 가까이 올라갑니다. 19위에는 대한전선 올라왔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AI주가 반등하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25,0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20위에는 DB하이텍이 랭크됐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전력 반도체 라인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B하이텍 오늘도 10% 추가 강세 보이면서 6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77,000원 52주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대형주 장세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으면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이 지속됐던 2차 전지주와 로봇주도 반등하고는 있지만 AI 밸류체인 외의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포모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도주에 현재 탑승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강력한 시장 속에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공략이 가능한 곳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지금 이 대형주, 이 포모 현상, 그리고, 대형주 장세 재개,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대형주 장세 재개라고 표현을 하려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 게, 보시면 이게 대형주가 쭉 간다라는 얘기는 이걸 돌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고점 11월 4일 날 찍었던 4,226포인트 요거를 돌파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수급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3,004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잠깐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바뀌더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상정앵커님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원달러율이 1,466원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시장이 대형주 장세로 가고 지수가 쭉쭉 치고 올라가려면 이게 좀 개선이 돼 줘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아마 시장이 그렇게 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오늘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썩 좋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상승 출발해서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대형주 장세가 재개가 되려면 원달러 환율이 먼저 좀 안정이 돼 줘야 돼요. 그래야 또 추가로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대형주 장세 재개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각각 재료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증권주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나올 재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괴리차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가 228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월 달부터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도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계속 소외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AI하고 관련되는 쪽도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 이런 쪽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AI나 로봇 이런 쪽들도 신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내년 1월 달 정도 그때는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 대형주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가 지금 답답하다고 팔아서 다시 대형주로 가고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면 그 차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주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 쪽이 잘 못 움직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전혀 못 움직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올해 영업이익도 1조 클럽 이런데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1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못 움직였어요. 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졌죠. 못 올랐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네이버 쪽으로 6만 장 GPU 6만 장을 공급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I 클라우드나 뭐 이런 쪽에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절대 강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쪽, 요런 쪽, 한 1조 4, 자, 뭐, 요런 것들, 네이버 같은 종목들, 요런 쪽들 노려보셔도 좋고, 셀트리온 같은, 자, 다만, 지금까지 끌고 왔던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달러 보야 됩니다. 뭐,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뭐, 네이버나 뭐, 요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이 시장 속에서 새로 공략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 좀 얻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기기들은 화요일을 싫어하나 봐요. 네, 그런 것 중간중간에 일시 파업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멘트는 놓치지 않고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보자.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 포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길목을 지킬까, 이재필 전문가의 전략은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또 새롭게 인사 나누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자, 가을난자님 오셨고요. 화이팅 가자님, 고고싱님께서도 등장하셨습니다. 네. 역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젠마님께서는 TV로 보다가 이제서야 인사드려요 하셨고요. 김경진님은 또 이렇게 반갑게 손인사 남겨주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찾아서 가보죠.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반도체 기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심택입니다. 오늘도 밀리네요. 심택이 정말 최근 들어서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판의 대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확 꺾였어요.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4일 연속 하락이죠. 자, 지금 두 분께서 진단 요청해 주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천누님께서 54,800원에 25% 갖고 계시대요. 다시 분발해서 6만 원을 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손실 구간이시죠. 이어서 김지연님께서도 심택 진단해주세요 올려주셨는데, 이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이고요. 비중이 높으시죠. 굉장히 많네요. 비중이 절반입니다. 50%를 딱 담아주셨고요. 52,300원. 물론 약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이 움직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택 위기인지 기회인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자, 지금 심택. 이거 연결 상태 오늘 좀 고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이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유튜브 좀 살짝 보고 가도록 할게요. 고고싱님, 종영님 다 단계님께 배운 거예요 라고 겸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한방님은 시장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찔찔찔 내려간다 하셨는데, 자, 코스닥 상황 잠깐 좀 볼까요? 코스닥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단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는 코스닥의 모습이고요. 오늘 진단 신청 저희가 받아본 심택은 현재 4% 정도 하락하면서 51,2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연결되셨죠? 네. 심택 어떻게 할까요? 연결이 됐다 끊겼다 하니까 저도 땀이 좀 나네요. 자,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세게 두들겨 맞았죠.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 어제는 조금 실망감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오늘은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음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거래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매물화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치고 올라가면 들고 갈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밀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나는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저 질문을 해주신 게 자, 그겁니다. 분발해서 6만 원 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물어봐 주셨어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뭐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큰 틀에서 보시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오던데, 이 중국 쪽 역시 마찬가지 메모리가 굉장히 모자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만도 또 2배가 가격이 뛰었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즐기고 끝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내년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전체적으로 계속 좀 좋을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쪽 사이클이 좋다라면 기판을 갖고 있는 기판 업체들도 따라서 다 좋습니다. 기판이 다 안 좋았다라면 이 심택이 두들겨 맞을 때 이 대덕전자도 같이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13%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인데 이 심택만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업황이, 전체적인 업황이 괜찮으면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50%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래서 좀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50%씩 이렇게 담았는데 밀려버리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비중을 많이 담으셔도 30% 이상 담으시면 안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두 분 다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뭐 6만 원 말씀하신 가격대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택은 그대로 좀 더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연결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요. 참 많은 정보 받아볼 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종목 진단 예. 살펴드렸고요. 오후 되면서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네. 종목별로도 그런 게 많이 보이시나 봐요. 좀 전에 뭐 PNT라든지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가 네. 화장품주 뭐 실리콘투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렇죠. 만가진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그렇다. 판타지 기사님께서도 코스맥스 화장품주 노리는 중이었는데 급락을 하네요 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좀 구체적으로 들고 계시다면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보면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 무한정 계속 가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 면이 꼭 돌아오기 마련이죠. 무한정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있긴 있죠. 그 친구 위에 예, 있는 친구. 그들. 예. 예, 확실히 시장도 부익부빈익빈. 예, 양극화가 뚜렷해가지고 시총 1, 2위 쪽으로 거의 몰아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오늘 하이닉스 얼마까지 갔다 왔죠? 지금 한번 볼까요? KRX 한국거래소 예. 기준으로 64만 6천 원. 64 갔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황제주 하면은 네. 이렇게 딱 한두 종목 손에 꼽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죠. 두산도 황제주 됐잖아요. 맞아요. 1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산 그룹주 하면은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두산이 100만 원 다시 갔길래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350% 갔거든요. 예. 지주사 두산이 300% 갔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예. 아직도 저 SK 하이닉스 앞자리 6이 너무나 어색하거든요. 어색해요. 저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20얼마 이런 라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황을 하거나 아침에 개장할 때
14,000 이렇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뭐 다양한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테니까요.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일단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에 쉽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일과 관련된 랭킹으로 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죠. 네.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일은 어떤 요일일지 4위 한번 볼까요? 자, 그나마 스트레스 덜 받는 요일입니다. 4위는 바로 오늘입니다. 화요일. 예, 화요일이 참 무난한 날이거든요. 저는 화요일에 왜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없이 지나가고 예. 일단 월요일에 그 각오를 하면서 하루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화요일은 그냥 적응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저녁이라는 표현이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이 세 가지 요일은 그나마 좀 스트레스를 진짜 받는 요일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있네요. 이거 좀 의외죠? 금, 일요일이요? 저는 네. 금, 토일은 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요일 쪽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순위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금요일이 약간 의외인데 저 그러니까요. 순위 일단은 조금 더 잠시 후에 제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남은 시간은 또 이분이 종목 진단을 해주실 건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애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그 요일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께서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일 뭐 따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화요일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화요일이 뭔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주말에 오려면 또 먼 것 같고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화요일이 가장 꺼려지는 요일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공감되죠. 아니 이게 확실히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게. 맞아요. 진짜 저는 화요일 그냥 그렇거든요.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요. 주말이랑 거리가 멀어요. 맞아요. 왠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고 그 기분도 뭔지 이해가 바로 됩니다. 오늘이 그 화요일이어가지고 예. 저희가 김영일 전문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종목을 살짝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빨리 막 들어야지 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고고식님께서는 금요일 나만 불금 네. 못하고 나 홀로 집에일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불금 혼자 있어도 불금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금요일이 스트레스를 왜 그렇게 받을까요?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김혜울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중복으로 이 종목 네. 궁금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조금 전에도 그 채팅창에 이야기가 바로 막 됐던 그 종목입니다. PNT 한번 알아볼게요. 예. PNT 세 분이나 올려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신강금님께서 55,000원에 20% 담고 계시거든요. 이거 주가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갱이님께서는 43,40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예. 그래서 양갱이님도 손실 구간이시고요. 실적 발표 후에 많이 떨어지네요.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코코님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43,200원에 10%고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기 대응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십니다. 자, PNT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최근에 이제 워낙 잘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까지 해서 실적 동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2분기까지 해서 원래 PNT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조금 대폭 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파가 꽤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캐파는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근데 최근에 가장 좋았던 때 대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약간은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 주가가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번에 2차전지 쪽이 워낙에 이 ESS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드디어 캐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나?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ESS에 대한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ESS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동시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이 NCM에 들어가는 배터리 장비 쪽에 대해서 가장 또 이 좋은 기업이 PNT였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구간이 길어지면서 PNT도 정말 실적이 잘 올라주다가 올해 들어서는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은 3분기 들어서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게 PNT도 이제 ESS 쪽에 합류를 합니다. PNT 같은 경우에도 ESS용 이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내에 시제품 생산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개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다가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오는 이유 보면 ESS용 동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PN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은 한 바퀴 순환이 돌기는 돈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PN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 자, 최근에 바닥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바닥을 확보를 하고서 사실 순환매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PNT에 대해서 명확히 조금 알고 계셨다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PNT가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려주면서 최근에 2차전지 순환매에 대한 측면을 그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51,6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건데, PNT 같은 경우에 5만 원 이상 구간에서 굉장히 매물 구간이 두텁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와줬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용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연내 시제품 그리고 내년부터 양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슈가 조금 더 빨리 나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현재로서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5만 원 이 두터운 매물 구간에 차익 실현 맞고 윗골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지금 또 질문을 워낙에 많이 주셨잖아요. 4만 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번에 5만 원대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번 2차 전지 순환매가 나오면서 같이 상승이 나온 거고, 현재 실적이 PNT가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5만 원 매물대 구간에서 뚫어주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서 못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재매수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구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5만 원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물량 다 뱉어버리고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구간은 아니죠. 지금은 다시 현재 비중 확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00원에 20% 보유한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4만 원대에서 10% 정도 보유한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ESS, LFP 생산 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바닥 잡고서 다시 힘 모았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먼저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는지 보시고, 지금 한 37,500원 구간부터 4만 원까지 차분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히 모아가시면서 55,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평단가가 적어도 4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맞춰지셔야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5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모아가시고 4만 원 초반대 잡아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비중 더 실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PNT가 이제 3분기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닝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ESS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도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시 힘 모았다가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다시 비중 확대를 하되 5만 원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때 5만 원 구간 뚫어주면 당연하게 수익 국대가 노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차익 실현했다가 뭐 재매수한다라든지 여러 전략으로 또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NT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진단해 드렸고요. 네. 지금 이번 주까지 대체적으로 12월 결산법인들은 이 분기보고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공시를 통해서 분기보고서 형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기사를 통해서는 실적을 못 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PNT가 오늘 분기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3분기의 실적이 179억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 전년 대비했을 때도 반토막 난 거고요. 그리고 예상치 대비로도 거의 뭐 반토막 정도의 수준. 그렇죠. 매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가 한 2,2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과 관련된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PNT. 일단은 김영일 전문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의견 알려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이 PNT 2차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뚜뚜님께서는 LNF 그리고 유독 N님과 후리지아님도 갖고 계시는데 롯데에너지 모트리얼즈 요 얘기가 좀 나옵니다. 확실히 어제였죠. 갑자기 또 급등세를 맞습니다. 보여줬던 종목이어서 그래서 관심이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번 실적 시즌 가장 좀 네. 어려우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실적 발표를 해도요. 보통은 한 섹터에서 형님이 잘 나오면 뭐 뒤에 따라서 잘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대덕전자 실적 좋았다고 급등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차이에 심택은 실적 안 좋다고 급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실리콘도 실적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만 급락을 하는데 예. 지금은 물론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요. 이 한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이 흐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싶은 맞아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적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실적 멀쩡히 잘 나왔는데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고 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랭킹쇼에서 계속 진단해 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전화 상담 들어와 있어서 보겠습니다. 끝번호 3487번님께서 신테카바이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의료 AI 쪽으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다가 그렇죠. 어제 오늘 이틀 꺾였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이거 그럼 16,000원 이요? 상당히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2년은 그럼 좋게 된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허. 4,000원대까지 밀렸거든요. 네. 그동안 좀 반등이 나왔다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원금 회복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예. 비중 10% 들고 계신데 신테카바이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최근에 뭐 신테카 바이오를 포함을 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료용 AI 쪽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 젠슨항 CEO가 깐부 회동하고 나서 AI 쪽에 대한 이제 이 수급이 굉장히 쏠렸고 그러면서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흐름이 잘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의료용 AI,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합성 신약, 뭐 항체 신약, 뭐 면역 항암제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이전에 원료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지금 네, 신테카바이오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고요. 일단은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에 유튜브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예. 지금 뭔가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토마토 TV를 너무 이렇게 막 사이도 좋고 네. 다들 수익 잘 내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막 우리를. 이거 참 예. 안타깝습니다. 그 시장도 뒷심이 좀 부족한 상황 속에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아무쪼록 다시 연결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한방님께서 전복과 해삼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연결이 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라신 모양입니다. 전복 버터구이 맛있는데, 전복회 예. 맛있는데, 요즘에 전복이 철인가요? 요즘에 그러게요. 굴철 아닌가요?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그 무슨 소라보다 맥락이죠? 전복 하시면서. 슈팅님께서 해산물 예.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군요. 그래요? 요즘엔 또 대하철 지나고 전어철 지나서 굴철이에요. 네. 예. 다 드셨습니까? 굴은 주문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제철 음식 챙겨 먹어야지. 네. 사실 별게 이 보약이 아니거든요. 철 따라 나오는 음식만 먹어도 그렇죠.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자, 그리고 예. 이재훈님, 누군가 보고 있나 봐요.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선빈님께서 예. 음모론을 이야기를. 우리의 사이를 예. 질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어쨌든, 아무쪼록 더 좋은 진단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이 종목 진단 마저 이어서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지금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바이오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뭐, 키트루다, 뭐, 그 다음 비만 치료제 이러한 쪽들인 거고,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의료용 AI 쪽들은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시험이냐? 지금 시장은 철저히 어닝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분명하게 있는 쪽이죠. 앞으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지금 앞으로의 이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나간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미래의 모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도 흑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뭐 항암제, 뭐 그다음에 또 합성시약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여러 이제 또 뭐 글로벌 제약사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IP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또 늘려 나간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또 이제 뭐 수익성을 만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플랫폼 기업이니까 지금 아예 구독 형태로 또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뭐 이러한 식으로도 지금 서비스 영역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 자체는 기대가 되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신테카 바이오가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내년에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되면은 이제 흑자가 전환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몇 억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투루다, 뭐 이중항체, 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러한 쪽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고 지금 각 기업에서 다루는 치료제들이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숫자로 찍히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가는 거예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숫자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수준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지금은 테마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짙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0원 구간 딱 매물대가 너무 두텁죠. 바로 확인이 되죠. 이 구간까지 단기 상승 나왔다가 지금 바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가가 16,000원이시잖아요. 다행히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지금 여기서 비중 20%를 담으셔도 10,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수익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 크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선 구간 매물 삼켜주는 움직임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이 중요하겠죠. 내년에 이제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로 찍히면서 흑자 전환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AI 쪽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앞선 매물 구간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앞선 매물 구간 소화해주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재 시장에서 다른 중심이 되는 쪽에서 최대한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손실분을 회복시킨다, 해칭한다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만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숫자로 찍힐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테카 바이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네. 마의 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고 떠들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시장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이거 어렵네요. 코스피도 네.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4,100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현재는 0.4% 소폭 상승 중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장중한 때 거래소에서 한 1,500억 정도 사다가 네. 지금 매수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그쵸. 잘하면 외국인 매도 전환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제가 8원 80전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15원 60전 상승에 아. 1,467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 양상으로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버티고 있는 거지 네. 하락 전환된 종목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물론 뭐 랭킹도 좋고 하지만은 종목 얘기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려가는 종목 가운데서는 예. 생각보다 낙폭이 굉장히 깊은 종목들이 꽤 눈에 띄고 있어서요. 개별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운 분들 예.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네. 다음에 살펴볼 이 종목도 어. 게시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어제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쵸. 큰 폭의 하락 나타나면서 다들 화장품주 왜 이래요 하셨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실리콘2의 매수 가격은요, 송기남 님이신데요. 44,500원입니다. 10% 보유 중이시고요. 어제 조금 오르더니 다시 하락하네요. 가져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장 화장품주들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실리콘2는 사실 어제만 해도 실적 나오고 나서 급반등해주는 모습, 이제 다시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입니다. 자, 실리콘2 뭐가 문제인 건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실리콘2 화장품 왜 이런가요? 네,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재료의 무게가 많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료의 무게라고 하는 건 화장품주들이 지금 실적이 사실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속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제히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실적 동향 자체는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실적 동향이 내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죠. 물론 이번 4분기에는 살짝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제 쇼핑 이벤트들이 약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이 매출 쪽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4분기에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의 조정 요소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너무나도 잘 나올 기업이기는 한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이제 이 상반기에 지금 4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워낙에 화장품주들이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쭉 남았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기본적인 캐시카우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슈 자체는 일단은 이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요때 당시에 7월 2일이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또 대주주가 일부 지분 매도를 했습니다. 약 1% 이상의 지분 매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올 대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주주 지분 매도 나온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적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저가는 그래도 충분히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선반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이제 또 잠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실적 동향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벤트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워낙에 이제 매도세가 조금 두텁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물대 자체가 조금 많이 두터워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매물대가 지금 보게 되면 뭐 121선부터 해서 지금 5만 원 구간, 5만 5천 원 구간 해서 단기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가야 되는 구간이 너무 두텁다라는 거,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재료의 무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장품이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한 게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속성이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승전 전력 인프라, 기승전 반도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가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 재료의 심리, 이 재료의 무게가 지금 ESS 전력 인프라 뭐 아니면은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강력하고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가장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so what 결국에는 저쪽이 더 좋은데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냐. 일단 지금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44,500원이면은 어제 상승 나올 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매물대가 두터운데 이 121선 구간에서 지금 이 소화해줘야 될 매물대가 너무 많은데 고가에서 들어가신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 다만 지금 현재 저가에 대한 지지 심리도 상당히 저는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가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한 차례 앞선 매물대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가 부분은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약간 39,000원 라인 될 텐데 39,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어제 분명하게 수급이 들어온 건 맞기 때문에 다시 121선 돌파 시도는 해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121선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두터운 매물대가 있고 지금 4분기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살짝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121선 구간에서 다시 도달을 했는데 또 못 들어? 그러면은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이탈 구간과 12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 갈 수 있는 건데 못 뚫어주면 결국에는 또 다시 저가로 조정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21선 근처 구간으로 두셔야 됩니다. 즉 매수 자체가 너무 높은 가격에 되셨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을 만약에 저라면 앞선 구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거 보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소화해줬다는 의미 자체가 실리콘2를 포함해서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주도주름 잡고 매물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거 확인하고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이 확인이 안 되고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탈 구간은 39,000원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아쉽지만 일단은 매수가 부근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120선 뚫어줘야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 뚫어주면 저라면 한번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제대로 된 타이밍이 왔을 때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실리콘2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시장의 상황이 이 뒤로 갈수록 썩 좋지 않군요. 네. 코스닥의 그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코스피도 어느새 하락 전환이 멀지 않아 보이는 좀 위태로운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글로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은 이상 봅니다. 큰 네. 변동성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 중국 증시가 약간은 좀 밀리는 양상인데 뭐 우리처럼 크게 뭐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우하향은 맞습니다. 장중 네네. 시간 동안에 우하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좀 숨을 돌리고 오겠습니다. 자, 레키쇼 3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일. 왠지 화요일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아유. 3위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예. 3위 공개해 주시죠.
네, 3위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금요일이 여기 놓인 것도 사실 좀 의외긴 합니다. 금요일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꽤 네. 많으신가 봐요. 화요일 뭐 다른 요일에 비해서 이 순위가 좀 높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1, 2위죠. 1, 2위가 오늘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요일과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왜냐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금요일 스트레스가 더 크실 것 같은 게 네. 아무래도 이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1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정수식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오후장 시장의 힘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그린생명과학이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일주일 사이 독감 환자가 68%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세포배양형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한 그린생명과학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9위에는 유튜바이오 올라왔습니다. 벤처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최대 주주와 창업주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6,250원 최고가 경신해냈습니다. 19위에는 휴림로봇이 올라왔습니다. 휴림로봇은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9% 넘게 급락합니다. 20위에는 DIC가 랭크됐습니다. 로봇과 함께 AI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오늘장 7% 가까운 반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AI 확산에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주도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SS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차 전지주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렇게 시장이 밀려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ESS와 함께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코스닥이 벌써 1%를 넘어가는 또 이제 하락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최고가 갱신했죠. 예, 지금 1,467원 다시 또 장중에 고가를 갱신을 해버렸고, 지금 문제가 되는 최근 약 3주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폭풍 매도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돌아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선물 시장 동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거진 3주째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나와주고 환율이 살짝 그래도 조정 나와주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샀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 또 천장 뚫고 가버리니까 다시 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이 뭔가 이제 받쳐주고 가려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지금 1,5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선이 지금 현재 마지노선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00원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변동성 또한 시장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11월 달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ESS, 즉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키워드는 AI 유니버스거든요. AI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인프라, 뭐 그리고 반도체,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 변압기 전선 ESS 딱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대감이 폭발하는 쪽입니다.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LNF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워낙에 기대가 가장 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쇼티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뭐 실적 동향만 보더라도 ESS가 이제 캐즘 돌파의 어떠한 키 해결론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뭘 사야 될까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전략들은 꾸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 거냐를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살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확실하게 더 크게 올라올 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극재, 뭐 그다음에 현재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해서 ESS 쪽으로 수혜를 받는 쪽들은 전체적으로 워낙에 흐름이 좋은데 최근의 움직임만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를 예로 들면 지금 고가에서 연속적으로 윗꼬리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죠. 즉 약간의 차익 실현 그림이 나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 부분에서 ESS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단가에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환율이 우리가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1,5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500원까지 가기 전에 무언가 이제 12월 달 이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면 시장이 그래도 환율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의 신중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그냥 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린다. 그러면은 시장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양상으로 너무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하고 볼까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차전지, ESS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저가 대응 구간은 확실하게 좀 잡아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잡아가신다라고 하면 21선에서 명확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선 구간을 이탈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저가 잡았을 때 다시 잡아야지. 다시 사야지. 이런 이제 저가 이탈을 했을 경우와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신고가를 또 뚫어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니까. 때문에 지금 ESS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저가 이탈 그리고 신고가로 다시 갔을 때 수익 극대화냐 아니면 정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신중론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매파와 비둘기파 간에 부딪히는 그림이 또 환율로 연동이 되니까 이에 따라 또 이제 이슈도 팔로우해야 되고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현재 단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고 지금 그냥 너무 좋으니까 따라 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저라면 조금 더 저가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노리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주들의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기회를 노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네. 시장이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코스피가 아직은 좀 버티고 있는데 저점이 낮아져가지고요. 1포인트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이거 거의 하락 전환 직전인데요. 맞아요. 4,073포인트 하락 전환이 지금 됐군요. 코스피가 하락으로 돌려냅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지는 모습,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서 오장 남은 시간이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장이 남은 시간 동안 약간이라도 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지금 예. 올라와 있는 종목이 수인디님? 예. 네. 하이브 올려주셨어요. 네네. 오늘 이쪽 엔터 섹터도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실적 발표가 대체적으로 다 나왔고요. 그런데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제 JYP 한 군데 남겨두고 있는데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엔터 섹터의 흐름입니다.
신청해주신 하이브도 현재는 6.5%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8만 5천 원권 지나가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도 이것보다 위쪽이고요. 비중도 높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30만 원에 50%를 사셨대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반절 정도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손절선을 보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잔인한 실비 1월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저가에서 잘 잡으신 건데 순환매 한 차례 나오고 나서 아마 정리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웬걸 3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이번에 매출액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한 7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이 컨센서스가 한 360억 정도 나왔는데 아예 적자로 전환을 해서 마이너스 400억 정도. 그러니까 700억 간의 시장 컨센과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던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가에 진입을 조금 이제 하셨던 건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라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할 구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워낙에 비중이 지금 제가 이제 봤는데 50%를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봤을 때 저가 잡힐 수 있는 구간은 약 20만 원 중반대에서 조금 위 정도,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저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BTS 완전체 컴백이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갖추어지고 있는 게 하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잘 안 나온 것 자체,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다 일회성 비용이었거든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북미에 있는 이제 사업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인그룹 대비를 했는데,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워낙에 크게 한 800억이 넘게 이제 또 발현이 되면서 이게 적자 전환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대로 다 올라올 겁니다. 실적이 그대로 다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 BTS의 완전체 컴백.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브는 결국에는 기다리면 저는 바닥 잡고서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님의 선택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1선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장 넘어가면서 시장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탈해서 제가 봤을 때 20만 원 중반대 위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지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올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BTS에 대한 기대감까지 발현되면서 주가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손실폭에 대한 부분을 약간 감당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대로 끌어올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 준비해서 뭐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지지 라인이 딱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뿐이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향후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타이밍 맞추어서 하이브가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이 대응에 있어서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비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 이탈 구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가 깨버리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비중을 일부 조절하셨다가 다른 쪽으로 잠시 종목을 돌리고 향후에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재매수해서 수익 만회하는 전략. 그리고 나는 그 정도의 리스크 감당할 수 있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갖고 가면서 지금 하이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딱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비중 50%는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내년에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다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만 맞추면
만회는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한 부분에 약간의 리스크를 느낀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50%는 아마 이번에 조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10%, 20% 이내면 그냥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20% 이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50%시니까 지금 맡기는 겁니다.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확실하게 다시 상승은 나올 거니까 대응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까지 살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랭킹쇼 오늘 1위와 2위 간단히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일, 과연 1위는 어떤 요일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이 확실히 높은 점수를 받았군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다는 목요일이었고요. 일요일이 상위권에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 일요일 밤에 느끼는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간단히 오늘 랭킹쇼 이야기 다 뜯어봤는데요. 시장이 여기서 저점이기를 바랍니다. 오장에 많이들 심란하시죠? 아무쪼록 여러분 시장을 잘 버텨내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